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한글 문서 만들기 입문과정 7번째 강좌로 글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문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에 글자 모양, 크기, 장평, 또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자간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글자의 색상, 기울임, 진하게, 밑줄을 적용하여 글자를 강조하고 그림자라든지 다양한 글자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런 서식을 지정하는 곳은요, 여기 서식 도구 모음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서식 메뉴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문단 모양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글꼴은 함초롱 바탕체입니다. 여러 가지 글꼴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해당 글꼴 말고라도 문서의 내용에 맞게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티에이징 푸드라고 하는 글자의 블럭을 지정하고 서식 도구 모음에 글자 모양을 눌러서 함초롱 도둠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여기에서 16포인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는 순간 글자 크기가 바로 변경이 되었죠. 글자 크기를 방금처럼 값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에 글자 크기 크게 아래쪽 버튼 눌러서 작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크게 눌렀더니 점점 크게, 그리고 작게를 눌렀더니 점점 작게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번에는 제목을 강조하기 위해 글자를 진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진하게 되었고요. 취소할 때는 다시 한번 진하게를 누르면 글자 진하게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단축키를 이용하면 문서 작성이 좀 빨라지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B가 바로 진하게, 즉 볼드, 굵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컨트롤 B를 누르면 굵기가 취소가 되죠. 그리고 강조하는 방법에는 글자 진하게 외에도요, 기울임꼴과 밑줄이 있습니다. 기울임꼴을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기울여져서 표시가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기울임꼴이 해제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I입니다. I, 즉 이탈릭을 의미합니다. 다시 컨트롤 I를 누르면 기울임이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한글을 강조할 때는요, 기울임꼴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영어는 기울임꼴로 강조하면 보기가 좋은 반면에 한글은 가급적이면 기울임꼴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밑줄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이죠. 밑줄을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U를 누르면 됩니다. U는 언더라인의 U겠죠. 다시 한번 밑줄을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U를 한 번 더 누르면 밑줄이 취소됩니다. 밑줄을 적용할 때 밑줄의 색상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밑줄 색상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 색상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줄의 종류도 다양한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중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색상이 있는 이중선이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을 적용했더니 글자와 밑줄 사이가 딱 달라붙어 있죠. 한 번씩 밑줄과 글자 사이에 여백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블럭을 지정하고 서식의 글자 모양 메뉴를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여기 대화 상자 안에 기본 탭, 확장, 테두리 배경이 있는데요. 기본 탭에 보시면은 글자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값이 글자 위치가 0이죠. 여기에서 제가 한 마이너스 30 정도를 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0 정도를 주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와 밑줄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글자 위치를
음수로 값을 주게 되면 글자 위치가요, 기본 위치에서 위쪽에 배치가 되고요. 양수 값을 주게 되면 글자가 아래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값 얼마 줘야 될지 잘 모르겠죠. 적당한 값을 주고 가감해가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찾으면 됩니다. 자, 설정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에 필요에 따라 치소선을 그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밑줄 옆에 있는 도구 중에 여기 치소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치소선을 누르면 글자 가운데 치소선이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치소선도요, 다양한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아까 밑줄 색상을 변경하듯이 치소선의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지정하고 Alt L을 눌러 글자 모양 대상자를 실행하고 여기에 보통 모양 그리고 글자 위치 0을 주고 설정을 누르면 좀 전에 적용했던 서식이 취소되었죠. 그럼 이제 글자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블럭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글자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바로바로 글자 색상 변경이 되죠. 자, 그런데 저는 그냥 검정색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이 아닌 Alt L을 눌러 글자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자 모양 대하상자를 눌러 들어왔더니 이 안에서도 글자색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음영색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음영색을 적용할 때 원하는 색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여기 있는 색상 테마를 눌러주면 됩니다. 색상 테마를 누르고 여기에 오피스라고 하는 테마로 변경을 하면 원하는 노란색을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렀더니 음영색은 어떤가요? 한눈에 내용을 눈에 딱 띄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음영색을 취소하려면 다시 음영색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블럭 지정하고요. Alt L을 누른 다음 음영색을 눌러 색 없음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면 음영색이 제거됩니다. 자, 다시 글자 색상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럭 지정하고 글자 색상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서식 도구 모음에서 제공하지 않는 음영을 지정할 때에는 Alt L을 눌러서 음영을 설정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요, 여기 푸드라는 글자만 강조하기 위해 강조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블럭 지정하고 Alt L 단축키 눌러서 확장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강조점을 선택하면 현재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글자를 의미하고요. 글자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의 강조점을 적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첫 번째 모양 선택하고 설정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푸드라고 하는 글자 위쪽에 이렇게 강조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참 다양한 서식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서식 도구들을 이용해서 멋진 문서를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첨자를 찍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할 때 화학식을 입력해야 되는 분 계시죠? 예를 들어 H2O라고 이렇게 화학식을 입력했는데요. 여기서 숫자 2가 첨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블럭을 지정하고 Alt L 단축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본 탭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요, 위첨자, 아래첨자가 있죠. 아래첨자를 누르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화학기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첨자 보셨죠? 위첨자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이 단위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표에서 찾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자를 이용한다면 지금처럼 제곱미터에 2의 블럭을 지정하고요. Alt L을 눌러서 위첨자를 누르고 설정 누르면 지금처럼 위첨자로 변경되었죠. 그 외에도 어떤 서식 도구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서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블럭 지정하고 Alt L을 누르겠습니다. Alt L을 누르면 서식 도구 모음에서 없었던 외곽선, 그리고 여기 그림자, 그리고 양각, 음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단 제가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요. 글자를 굵게 한 다음 여기에 외곽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설정 누르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곽 처리가 되어 있는 서식으로 적용이 되었죠. 다시 Alt L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외곽선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설정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도 적용되었죠. 다시 블럭 지정하고요. 여기 외곽선과 그림자를 취소하고 양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설정 누르면요. 양각이 적용이 되었죠. 멋지네요. 그죠? 근데 저는 문서 작성할 때 양각, 음각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 양각 취소하고 음각을 누르고 설정 눌러 보겠습니다. 현재 모양이 음각이 적용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음각 취소하고요. 또 그 외에 여기 장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장평은 100%가 기본인데요. 제가 장평 150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글자가 가로로 넓어지네요. 이게 바로 장평입니다. 그리고 글자 자간은요. 0이 기본값이죠. 글자 자간은 10% 정도 주보겠습니다. 10% 정도 주면은 이렇게 글자 사이에 간격이 늘어나죠. 이런 자간은 언제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여기 피망은 콜라겐 생성을 하는 이 문단 한번 보세요. 잡티, 기미 등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할 때 이 멜라닌이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다음 줄로 내려가 버렸죠. 이런 경우에 자, 일단 블럭 지정하고요. Alt L을 눌러 자간을 조정하면 자간 값을 얼마를 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간을 조정하는 단축키 Alt Shift N을 누르면 자간이 1%가 줄어듭니다. 자, 1% 줄였더니 멜라닌이라는 닌자가 자간이 줄어들면서 바로 위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죠. Alt Shift N을 누르는 만큼 자간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Alt Shift W는 자간을 늘리는 단축키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간을 많이 늘려서 멜라닌이라는 단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설정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자간 조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서식 도구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 탭에 있는 서식 양각 음각들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각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식 도구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글 문서 만들기 입문 과정이죠.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